사고가 났나? 저게 뭐지? 근데 무슨 청소를 저렇게 요란하게 하지? 이 차가 2011년 1월식입니다. 우리 나이로 15살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기능이나 특장점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저희 가족이 오랫동안 타면서 정들었던 차니까 이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말고 이용하는 차량이 따로 또 있습니다. 2022년식 펠리쉐이드를 타고 있는데, 주로 이 차는 농장에 오간다든가 근거리 왔다 갔다 할 때, 또는 관공서에 서류 떼러 갈 때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펠리쉐이드는 장거리나 여행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누적 주행 거리는 17만 5,426km를 탔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차량은 자주 굴려줘야지, 한동안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하체에서 잡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연간 주행거리로 보면 한 3,4,000km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꼭 타고 있습니다. 경차는 배기량이 적다 보니까 일정 정도 속도를 내려면 고 RPM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2000rpm 이상 그렇게 사용을 해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주행거리를 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나 기타 배기량이 커다란 차에 비하면 엔진 회전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마모가 쉽게 일어나고 내구성 또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당히 오래된 기술을 적용해서 기술 개발료가 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말을 하자면 고장날 위험성이 있는 부위가 적다, 그렇게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계속해서 운행을 해오던 차인데,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위험해서 새로 다른 차를 구매를 하고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폐차하기에는 딱히 특별한 고장도 없고 좀 이르다 싶어서 그냥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멀쩡한 물건 잘 버리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완전히 고장이 나서 멈춰 서지 않는 한 또 폐차시키는 것도 정이 든 물건에 대해서 너무 매몰차지 않나 싶어서 계속 운행을 해오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이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아파트가 차량 추가 보유에 대한 주차료를 비교적 적게 부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하나 더 보유함으로써 추가되는 주차료가 한 달에 10,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 애엄마나 애들은 제가 가능하면 이 차를 운전을 못하게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심조심 하면서 타고 있고, 그리고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언제든지 떠나보낼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경차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세제 혜택이라든가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감면을 받는 부분, 그리고 주차 요금에서 혜택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또 다른 차량이 있기 때문에 경차 사랑 카드라고 하나요? 그 카드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워낙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도 영상이 꽉 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라디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켜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 또 가끔 신기하게 자기 멋대로 제대로 라디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이 잘 눌려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캔을 오려 가지고 이 틈에다가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유리 쪽에 와셔액을 분사해주는 기능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완전히 수동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뒷유리는 와이퍼가 아예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앞문 유리창은 이렇게
자동으로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미러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직접 조절을 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뒷문은 예전 차량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서 창문이 오르내리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거의 고장날 염려가 없는 가장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자동 잠금 장치는 없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사람 손으로 완전 매뉴얼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거의 갖춰진 기능도 없고 아주 심플한 구성인데 이렇게 공조기 버튼도 완전 옛날식으로 로터리 방식입니다. 직관적이라서 운전할 때 아무런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커다란 장점입니다. 아주 촌스러운 계기판을 갖추고 있고 여기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저렴한 거 구입을 해서 직접 제 손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쪽 플라스틱 같은 거야 완전 싸구려 아주 원가 절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명칭이 도어 캐쳐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부분이 파손돼서 끊어졌습니다. 저거를 돈을 들여서 고칠까 잠시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문을 여닫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고무 부분 같은 경우에 실리콘 오일을 주기적으로 도포를 하는데 예쁘게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기능적인 측면만 기대하면서 작업을 한 것이라서 작업 완성도가 아주 엉망입니다. 역시 이쪽에도 실리콘 오일 도포한 완성도가 아주 엉망입니다. 이쪽에 있는 쇼바라고 하죠. 이 장치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뒤 트렁크를 열 때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가끔 머리를 들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백라이트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샙니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테이핑을 하긴 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한번 다시 테이프를 떼고 다시 발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쉐보레 차량들이 뭐 많은 경우 유사한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전기 부분이 상당히 엉망입니다. 품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지시등이라든가 호미등 또는 전조등 같은 것이 수시로 전구가 나갑니다. 항상 조심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운행을 할 때마다 동승자에게 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는 곧바로 교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차가 특이한 점이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 차량들은 대부분 왼쪽에 주유구가 있는 반면에 이 차는 오른쪽에 있어서 다른 차량들이 주유하는 곳을 다 차지하고 있을 때 그나마 좀 편안하게 반대편에서 주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드문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사고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앞에 범퍼를 교환했고 저쪽에 보이는 조수석 쪽 팬더가 한번 카니발에 받쳤는데 그냥 손으로 잡아당겨서 펴가지고 그냥 타고 있습니다. 엔진룸 역시 제가 가끔 실리콘 오일로 도포 작업을 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한 작업의 마감이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2016년 이쯤에 헤드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정비하는 곳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작업을 완료했는데 제대로 한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엔진 헤드 수리를 받은 이후부터는 냉간시에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쇠 걸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두 해 전에 저쪽에 미션 연결 부위에 부품이 하나 빠져나가는 바람에 차가 멈춰선 적이 있습니다. 한 곳 정비소에서는 미션을 교환해야 한다 그러면서 견적을 내주는데 다른 미션 전문점으로 다시 또 견인을 해서 가보니까 그쪽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하는 얘기가 저 안쪽에 와셔가 하나 빠졌으니까 다른 와셔를 끼면 된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신기하게도 그 작업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3만원을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배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구입을 해서 교환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연기관이 전쟁터에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차나 심지어는 탱크에까지 내연기관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해 줘야 하는 신뢰성을 담보로 한 기계여야만 전쟁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처럼 내연기관이 많은 경우 전쟁터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정도의 내구성을 담보한다고 볼 때, 사용자가 매뉴얼대로 제때 엔진 오일이라든가 냉각수라든가 미션 오일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교환해 주고, 그리고 브레이크 계통이나 하체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해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기간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가 어떤 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우선 가치 순위로 따지자면 주택이 보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있겠고, 또한 남들에게 보여주는 자산이라는 것이 자동차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시 소비 이런 의미에서 자동차를 자주 또 약간 무리해서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차량이 출고가 된 후에 제가 알기로는 4번에서 5번 정도 중고차로 판매가 된 후에 최종적으로 폐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15년 이상 운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은 제 생각에는 한 20년 이상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국토가 좁은 환경에서는 주행거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떤 연식이 갖는 의미도 전체적인 부품의 내구성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행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차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차 하부에 봄에 한번 그리고 가을에 한번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오일링 작업을 해줍니다. 양털류나 실리콘 오일 같은 것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또한 각종 부싱에 도포를 해줘서 하체 부품도 일정 정도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리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수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좀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수리를 했을 때 그 들인 돈만큼 사용 연한이 길어지느냐, 그것을 담보할 수 없고, 바로 며칠 후에 또는 한두 달 후에 다른 부분이 고장나서 차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정비와 수리의 한계를 정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요즘에 자율주행을 비롯한 첨단 기능을 두루 갖춘 차량을 타는 것도 이 시대의 문물의 혜택을 입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오래된 차를 얽힌 추억과 정을 떠올리면서 또 계속 운행을 하는 것도 또 나름의 재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를 타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워낙 기동성이 안 좋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과속 위반 스티커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차는 결코 다른 차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무시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한 대 가격이 얼마나 한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또 무시당했다라고 느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자동차로 누구를 무시한다든가 또한 무시당했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만나는 난폭 운전 때문에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차가 작고 또한 노후된 차량이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끼어든다든가 또는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사람을 놀래킨다든가 그러한 행태들을 왕왕 만나게 되긴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야 개인적인 성향이 지배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경차를 타게 되면 그러한 측면에서 위험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정비는 대부분 공임나라를 활용합니다. 필요한 부품이나 오일료 또는 기타 액체류들을 제가 구입을 한 다음에 공임나라에 예약을 하고 방문해서 정비를 받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이 가기 전에 이 차량 하체를 잘 정비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기본적인 하체 부품을 교환해서 수명을 연장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 차를 타느냐 제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운행하는 패턴이라든가 관리하는 패턴으로 봐서는 앞으로 몇 년은 더 계속해서 제 기능을 그럭저럭 유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이 차량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담TV였습니다.